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우석입니다. 오늘 대단원 2단원. 자, 우리 지난 시간과 대단원 1단원 아름다운 한반도가 마무리되었고요. 자, 대단원 2단원 첫 시간. 화산과 지진. 자, 화산과 지진에 관한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 풍화 침식까지가 고체지구의 변화. 고체지구의 변화. 자, 매년 수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자, 전반적인 내용, 지금 얘기할 화산 대 지진 대에 관한 얘기는 그닥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던 대로 조금의 디테일한 부분은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 자, 일단은 우린 이런 얘기들 한다, 그지? 화산하고 지진하고요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야? 결국은 화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니?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판과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판의 경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지? 그럼 판이 움직이는 건 뭐 때문이었니? 판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지? 멘틀 대류 때문에. 미리 프리뷰하는 거예요. 그럼 멘틀이 대류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인 거야 라는 얘기.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앞서 우리는 뭐다? 지구의 구성요소 얘기할 때 직권이 한 역할이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단 말이야. 그지? 자, 기본적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화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떤 걸 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니? 화산이 뭐예요? 마그마가 뭐 한다? 분출! 그지? 마그마가 분출하는 걸 뭐라고 하자?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마그마 분출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니?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한반도에 다뤘던 화성암의 종류로 따지자면 뭐에 해당한다? 화산암만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화산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치권직 숙제했던 친구들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화강암돔. 화강암돔이 뭐였니? 마그마 관입에 의해 만들어진 심성암이, 그지? 풍화침식에 깎여가지고 융기하는 걸 화강암돔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화강암돔은 뭐라고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거야. OX. O야, X야. 화강암도 마그마 냉각에 의해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럼 화산 활동의 영화 아니냐? 아니야? 아니래요. 왜? 어디까지나 화강암도 뭐니? 마그마가 분출한 게 아니라 뭐 해서 만들어졌니? 관입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분출해야 우리는 화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굳이 얘를 고치자면요. 화산 활동은 아니야. 왜? 마그마 분출이 아니라 관입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산암, 심성암. 또 아울러 그렇다면 얘를 맞게 고친다라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화산 활동? 아니 화성 활동에 의해서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자, 요런 디테일함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화산. 자, 그래서 화산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건데요. 화산이 분출하면 뭐가 나와요? 화산 분출물이 나와요. 화산 분출물. 자, 화산 분출물은 뭐 있니? 잘 보세요. 기체 상태의 화산 분출물이 있고요. 또 아울러 액체 상태의 화산 분출물. and 뭐까지? 고체 상태의 화산 분출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체 상태의 화산 분출물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 화산가스라고 부른다, 그지? 화산가스. 자, 화산가스에서는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뭐다? 이산화탄소야. 그지? 이산화탄소. 요게 뭐다? 가장 많이 나오는 틀린 보기.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왜?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친구들이 끄덕끄덕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직권에 가장 많다. 탄소라는 게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직권에 가장 많은 거니까. 화산을 형태에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탄소라면서는 직권에 무슨 형태가 가장 많니?
석회암 형태로 있는 거지, 그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뭐다? 수증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증기. 자, 그래서 화산가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빙하가 녹아가지고 화산가스량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도 쓴대. 다시 한번 빙하의 융해에 의해 가지고 화산가스량이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왜? 당연히 빙하가 너무 뭐더니 물 되겠지, 그지? 물이 됐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날 정도면 지표면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야. 그 물들이 전부 다 뭐다? 수증기 형태로 화산가스에 포함돼서 빵빵 나온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떻겠냐? 지하수량이 많을수록 또 어떻게 될까요? 화산가스량이 많아지겠지. 됐나요? 자, 거기까지 신경 써두도록 하겠고요. 또 아울러 화산이 터짐에 있어 뭐다요? 화산활동, 폭발성이라는 것도요. 뭐에 비례해? 그래요. 화산가스량에 비례한다. 요거까지. 자, 좀 지저분한 표현일지 몰라도요. 우리 화장실 응하잖아. 응할 때 똥만 주르륵 나온 거랑 이제 똥이랑 방귀랑 빠박 같이 나온 거랑 어느 게 빵빵 터지냐? 바로 와닿지, 그지? 가스량이 많을수록 폭발성이 커진다는 얘기. 자, 요 얘기는 조금 있다. 용암의 성질 구분할 때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산 분출물 중에서요. 액체 상태의 화산 분출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암. 얘들아, 용암하고 마그마가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용암과 마그마는? 용암, 마그마. 땅 속에 들어있으면 뭐다? 마그마. 분출하면 뭐라 그래? 용암. 그러면 용암과 마그마는 성분은 같은 게 맞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화산이 이렇게 있지, 그지? 화산이 있다라면 땅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마그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마그마가 뭐 하게 돼? 이렇게 올라와서 분출한 결과 이렇게 흘러넘치는 게 뭐라고요? 용암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그마랑 용암이 뭐가 다르니?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앞서 나왔던 거 뭐에 관한 얘기?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얘기였단 말이야. 기체의 용해도. 자, 기체는요. 액체의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잘 녹고요. 압력은 어떻게? 클수록 잘 녹는 거지. 그럼 잘 봐. 이렇게 마그마가 땅속 깊숙한 곳에 있을 때는 압력이 커요, 작아요? 크겠지. 따라서 기체 성분들이 잘 녹아 있을 수 있는 건데 얘가 점점 뭐 하게 돼?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 마그마의 가이드 압력이 커져요, 작아져? 작아지게 되겠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기체의 용해도 감소에 의해 어떻게 된다? 녹아있던 기체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뭐가 돼버려? 화산가스 형태로 빠져나온다는 얘기라고. 자, 그딴 얘기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마그마랑 용암은 성분이 달라요. 용암에다가요. 화산가스를 더한 게 뭐가 되겠다? 마그마가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그마가 어떻게 돼? 상승함에 의해 압력 감소에 의해 녹아있던 기체 성분들이 화산가스 상태로 빠져나간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용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분명 용암과 마그마는 성분도 조금은 다르다는 얘기. 정리될까요? 다음 마지막. 화산 분출물의 고체 상태를요 우리는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부르자?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릅니다. 화산 쇠설물. 자, 화산 쇠설물에는 뭐 있니? 이런 얘기들. 화산진이라는 게 있고요. 진짜가 뭔지 진짜. 또 화산재라는 것도 있고요. 화산재. 또 뭐 있니? 화산력. 자, 화산재는 말 그대로 재 같은 형태고요. 화산력은 력자가 뭐 할 때? 여감할 때 역자야. 여감은 뭐가 쌓인 거니? 자갈. 그래요. 자갈 같은 것들을 화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갈보다 좀 더 큰 거를 뭐라 그래? 화산암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괴보다 더 큰 걸 뭐라고도 한다? 화산탄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화산쇠설물의 종류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요. 어떻더라? 순서대로 적은 이유가 어떻다? 입자의 크기가 어떻다? 화산진이 작고요. 화산탄일수록 커지는 거야. 됐습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될 거는 뭐다? 워낙에 자주 나왔던 뭐에 관한 얘기? 화산재에 관한 얘기. 자, 화산재는요, 화산이 빵빵 터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 성층권까지 올라가. 그럼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어떠니? 얘는 뭔 짓을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뭐 하게 돼? 차단함으로 인해 어떻더라요? 지표면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화산재의 중요한 피해 또 아울러 시야를 가림으로 인해 어떻다? 항공기 결항. 요 정도. 그래서 주로 화산 쇠설물에 의한 피해 중에서는요, 자주 등장하는 게 뭐다? 화산재에 의한 피해.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 복사인을 차다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항공기 결항까지.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요 정도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 화산탄, 뭐 일부 화산암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단 얘네들 구분한 기준은 뭐다? 크기거든. 지름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실제 화산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라는 거야. 화산탄은요, 대부분이 무슨 모양? 타원형 또는 유선형이라고 얘기를 해. 유선형. 모양이 어떻다고요? 이러한 꼴로 만들었대. 왜 그런 거니? 라는 얘기다, 그지? 화산탄은 이러한 모양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실제 지금 여기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한 건 뭐랬니? 고체 상태의 분출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화산탄 같은 경우는요, 뭐가 튀어가 나가는 거니? 용암이 튀어나가는 거야. 용암은 뭐였어? 액체 상태. 그래. 괜찮아. 자꾸 더러운 녀석이 미안한데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똥 쌀 때 그지? 물똥 싼다고. 물똥 싸는데 가스량이 많아요. 빠박 하면 어떻게 되냐? 변기 여기저기 튀잖아, 그지? 어떻게 해요? 물똥, 액체 상태의 똥이 어떻게 해요? 변기에 빠바박 튄단 말이야. 시간 지나면 얘가 어떻게 해? 말라붙어. 뭐니? 딱딱한 똥이 되는 거라고.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 빠박 하고 터졌을 때 액체 상태 용암도 같이 튈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용암이 튀어나왔다가 얘가 뭐 한다고요? 슝 하고 날아간다고. 심지어 화산력, 화산암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관측된 것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거는 화산이 일어난 것보다 약 10km까지 날아갔대. 어마어마한 거야. 커다란 돌덩어리가 10km나 날아갈 정도의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당연히 용암이 튈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용암이 튀었다가 날아가면서 뭐하니? 비행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날아가다가 뭐 됐다? 냉각돼 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기정화에 냉각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선형의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미 보여줬잖아. 뭐 할 때? 저기 교재 한번 볼게요. 어디냐. 우리 교재 퇴저감 신생대 퇴저감 어디냐? 교재 39페이지. 신생대 퇴저감 제주도 수월봉 응회암층. 재단에 뭐 박혔니? 화산탄이 박혀있죠. 보니까 어떠니? 이러한 모양 아니에요? 럭비공 모양 아니니? 그래. 그런데 실제 럭비공도요, 둥글지 않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이유가 멀리 날리기 위해서. 공기저항을 받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됐니? 혹여나 부족할까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들이 뭐에 관한 얘기? 화산에 관한 얘기가 되겠다. 자, 우린 이어서 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화산에 의해 분출하는 뭐에 관한 얘기? 용암. 용암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 그래. 우리는 용암의 종류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용암의 종류. 자, 용암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 뭐 때문이다? 용암의 성질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래. 용암의 성질에 따라 용암을 구분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용암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니? 용암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SiO2. SiO2가 뭐니? 규산 함량이 되겠다. 규산 함량. 자, 규산 함량에 따라 뭐다요? 용암의 성질이 결정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산 함량이 큰 놈이 있고요. 규산 함량이 작은 놈이 있대. 자, 최대한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용암의 성질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이 암기를 덜 해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규산이라는 놈이요. 바로 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암광물인 누구의 원료? 석영이라는 광물의 뭐다? 구성 성분이 된다고. 석영. 석영이 대표적인 뭐라고요? 밝은색 광물이었지, 그지? 다시 한번. 이러한 석영이란 광물이 뭉치면 뭐 될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가 돼? 수정. 크리스탈 된다, 크리스탈. 수정 본 적 있니? 수정 본 적 있어요? 유리잔 같이 투명하다고. 투명해. 그 얘기는 뭔 얘기야? 결국은 요 규산이란 놈이요? 투명한 크리스탈을 이루던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많다는 얘기는 색깔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게 되겠다. 바로 이해가 돼버렸다고요. 어떻다고요? 규산 함량이 크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다요? 밝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규산 함량이 작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다고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 색깔이 밝냐 어둡냐? 됐나요? 자, 게다가 우리 앞서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지. 결국은 용암이라는 거 잘 봐요, 잘 봐요. 용암 어떻게 만들어진 거래? 마그마의 분출. 그 분출해서 만드는 암소가 뭐 있었니? 화산암 있었죠. 화산에 뭐 있니? 화산에 뭐 있어요? 지표 부근의 냉각, 분출 냉각,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마그마 관입에 의해 땅속 깊숙한 냉각, 발염, 섭노강, 화강암까지. 캐스팅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자꾸 들어서라도 익숙해지고 외우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그마 분출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뭐밖에 없겠냐? 현무암과 안산암과 유문암밖에 없겠지. 왜? 발염, 섭노, 화강은 뭐기 때문에? 심성암이기 때문에 마그마 관입이라 용암이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못 쓴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끝났네. 우리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어두운 색 용암을 현무암질이겠냐? 안산암질, 유문암질 뭐겠니? 어두운 색인 거니까 뭐요? 현무암질이 될 거야. 밝으니까 뭐가 되겠니? 유문암질이 될 거야. 그러면 중간에는 뭐가 되겠니? 안산암질이 되겠죠.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암기했던 화성암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바로 써있다는 얘기라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게다가 우리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에 관한 얘기? 자, 규산 함량에 따라 결정되는 놈이 뭐가 결정돼? 바로 용암의 점성이 결정된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자고요. 점성. 규산 함량이 클수록 용암의 점성이 크고요. 규산 함량이 작을수록 점성이 작다는 거야. 점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찐득찐득한 정도를 점성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점성이 크다, 점성이 작다. 그러면 자, 점성까지 생각한다라면 오늘 얘도 생각할 수 있겠네.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점성과 정 반대 성질. 유동성은 저절로 떠오르겠네. 점성이 크대, 찐득찐득하대. 뭐다? 물엿의 비유가 되겠고요. 점성이 작아, 찐득거리지 않는데 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시다. 그지? 그러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냐? 줄줄줄 흘러가겠지만 물엿은 부으면 어떻게 되니?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아니, 흘러. 점성과 반대되는 성질, 유동성이 클 테고요. 얘가 유동성이 작을 거라고. 됐습니까? 또 우리는 얘까지 생각할 수 있어. 유동성 생각한다라면 온도까지도 유추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물엿이 있을 때 따끈따끈한 물엿과 차가운 물엿이 있다면 누가 잘 흘러? 따뜻한 물엿. 그치? 따라서요, 유동성 큰 얘가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놈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얘가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니?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됐습니까? 유동성에 따른 온도, 저절로 생각이 나겠다, 그지?
자, 또 아울러 우리는 뭐다? 이 점성과 유동성 가지고요. 뭘 생각할 수 있니? 화산치의 경사. 화산치의 경사. 자, 현무암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뭐 있다 그랬냐? 한라산.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라면 화산체 모양이 어때? 이렇게 평탄하게. 무슨 화산이라고 합니까? 순상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 방패순 모양상. 순상화산. 됐습니까? 반면 여기 나와 있는 휴문암질 용암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작아요. 이렇게 불룩하게 화산체 모양이 이러한 꼴로 나타난대. 얘를 뭐라고 하자? 종모양이야 종상화산. 반면 안산암들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중간 형태라서 뭐라고 하자? 성층화산까지. 순상, 성층, 종산. 됐습니까? 또 아울러 우리 앞서 뭐 할 때 화산암, 신생대 화산암 유명한 곳 어디 있었니? 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산암 지형 어디니? 강원도 철원. 철원은 평야라고 얘기했었죠. 왜? 철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순상화산을 이루고 있던 용암보다요. 뭐다? 점성이 더 작아, 유동성이 더 커가지고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퍼져버린 거라고. 얘를 뭐라고 불렀니? 용암 대지까지. 됐나요? 순상화산보다요 용암의 점성이 더 작고 유동성이 더 크다라면 용암대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됐니? 자, 또 이런 얘기도 할게. 잘 봐라. 점성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생수병이 있고요. 물엿이 들어있는 페트병이 있다고 칩시다. 생수병에 빨대를 꽂고요. 바람을 후 집어넣으면 어떻겠니? 뽀글뽀글 기포가 들어가자마자 뽀글뽀글 빠져나와 버리겠지. 반면 물엿에다가요. 빨대를 꽂아라 후 불어넣으면 어떡해? 바람 불기도 힘들겠지만 들어간 기포가 잘 빠져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끝났네. 점성 생각하면요. 우리는 뭐도 생각할 수 있어? 가스의 함량도 떠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당연히 그럼 가스 함량이 누가 많겠니? 점성이 큰 얘가 가스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얘가 어떻다요? 적을 수밖에 없겠다고. 가스량이. 그러면 앞서 우리 이미 얘기했습니다. 뭐다요? 화산 활동에 있어 폭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져? 가스 함량에 따라서. 됐나요? 그래서 가스 함량에 의해 뭐가 된다고요? 얘 같은 경우가 뭐다? 점성이 작고요. 유동성이 커서 뭐다? 용암이 줄줄줄 흐르는 뭐요? 분출형 활동이 되겠고요. 반면 얘 같은 경우는요. 점성이 커서 가스 함량이 많아요. 어떻게? 빵빵 터지는 폭발형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출형, 폭발형.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순상화산이 뭐다? 한라산. 성층화산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백두산. 다음에 총상화산의 대표적인 게 누구다? 제주도에 있는 산방산까지. 자, 산방산 그림은 조금 이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온도에 따른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따라 달라진 거니? 규산 함량 따라 달라진 거야. 맞아. 근데 같은 종류의 용암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된다. 용암의 온도가 어떻다라면 낮아질수록, 다시 말해 용암이 분출한 지 오래 지날수록 용암 온도가 내려가서 용암의 점성은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화산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피해가 뭐가 있을까요? 화산의 피해. 자, 일단은 화산의 피해 같은 경우도 뭐다? 화산의 활동 형태에 따라 얘기가 달라져.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 있다요? 분출형과 폭발형.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겠는데, 분출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용암이 줄줄줄 흐르는 분출이지, 그지? 미리 볼게요. 교재 47페이지 오른쪽 그림 보시면 뭐 나와 있냐?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 얘가 대표적인 분출형 화산이거든.
그럼 얘는 빨갛게 이동한 게 뭐예요? 빨갛게 이동한 게 뭐야? 용암이란 말이야. 용암이 흐르는 거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고. 용암류. 그래서 분출형 화산인 용암류에 의한 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반면 뭐는 폭발형 화산 같은 경우는 뭐에 피해를 받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폭발형 화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다? 분출형에 비해 빵빵 터지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화산 쇄설물이 많게 된다고. 화산 쇄설물이 많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일로 가보자.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뭔 얘기했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폭발성 가스량에 비례한다. 여기 있었지, 그지? 그래서 뭐다? 분출량과 폭발량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또 여기 나와 있는 화산 쇄설물의 양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 화산가스가 많을수록 빠박! 심하게 터질수록요. 당연히 분화구를 구성하고 있던 암석 덩어리들이 쉽게 날아가겠지, 그지? 그래서 가스량이 많을수록 뭐다요? 화산 쇄설물의 양도 많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갈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산 중에서요. 폭발형 같은 경우는 화산 쇄설물이 상당히 많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 쇄설물들이 굴러굴러 흘러가는 걸 뭐라고 하자? 화산 쇄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산 쇄설류. 그래서 분출형은 용암류에 의한 피해라면 폭발형은요. 화산 쇄설류에 의한 피해구나. 게다가 이러한 화산 쇄설류가요. 뭐 하게 돼? 강수. 많은 양의 비가 와서요. 물을 머금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흐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요? 화산 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산 이류. 그래서 교재도 나와 있지만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산 이류에 의해 뭐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이처럼 용암은 뭐다? 주산 함량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거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야. 라고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부분 화산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멀쩡하던 땅이 빵빵 뚫리게 될 텐 거니까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동반하게 되니? 지진을 동반하게 되겠지, 그치? 지진도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지진에 대한 피해도 있겠고요. 용암류에 대한 피해, 화산 쇄설류 피해, 화산 이류에 대한 피해까지. 됐나요? 자, 그치만 여기 나와 있는 화산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다? 피해를 주는 건데 의외의 장점이 있기도 하대. 의외의 장점. 화산이 장점 뭐가 되겠니? 일단은 뭐다? 토양을 뭐하게 한다? 비옥하게 하는 효과가 있대. 왜? 지구 내부에 있던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지표면을 이루게 됨으로 인해 지구의 지표면에 없던 갖가지 광물질들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또 아울러 화산이요 지구 내부에는 뜨거워요 뭐다? 온천. 또 뭐다요? 뭐 관광자원으로서의 이로운 점이 있기도 하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요. 화산에 관한 얘기 끝났고요. 자, 우린 어디 47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어렵지 않습니다. 두 문제 도전! 자, 문제풀이 앞서요. 간단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 캡틴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작권 나한테 있습니다. 무슨 사진일까? 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커다란 산이 뭐니? 얘가 바로 뭐? 한라산이야. 한라산. 오. 자, 아니나 다를까?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은 완만한 무슨 화산? 순상화산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산 있지? 여기 보이니? 요렇게 나와 있는 얘가 무슨 산이게? 바로 뭐? 제주도에 있는 산방산이 된다고. 모양이 어때요? 순상종상, 종상화산이라고. 자, 감이 잡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요.
순상화산과 종상화산 이렇게 한 사진, 한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는 장소가 몇 없어. 몇 없을 거야. 제주도가 어떻게 있게? 제주도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으면 삼방산 어디, 한라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삼방산 어디 있게요? 여기 이렇게 있어. 미선이 어디서 찍은 거요? 바다도 있네? 어디서 찍은 걸까? 여기에서 찍은 사진이지. 어디에서요? 마라도에서 찍은 사진이야. 내가 직접. 마라도 갔다 온 거 자랑하는 거야. 순상화산, 종상화산. 됐나요? 됐어요?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휴 지학선생 아니랄까봐 나 혼자 이거 찍고 엄청 신나했거든. 와 순상, 종상 한 방에 보여요? 막 미안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47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화학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뭐다? 바로 규산함밖에 없지. SiO2. 얘가 SiO2.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무암질은 뭐다? 규산함량이 작은 A가 되겠고요. 마그마 점성은 누가 크겠다? 규산함량이 큰 B가 크겠지. 경사가 완만한 건 현무암질. 쇠설유로 일어난 피해는요, 폭발령인 B가 더 많겠죠. 다음, 마그마가 분출되는 온도가 낮아지면 얘는 아래 나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지? 따라서 점성은 어떻게 돼? 증가할 거야. 봐, 온도가 낮아졌더니 이렇게 올라가잖아. 얘도 마찬가지. 용암의 종류랑 상관없이 온도가 낮아지면 점성은 커지는 거야. 자, 6번 화산의 의외의 효가 토양을 비옥하기도 만듭니다. 7번 화성암에 가장 많은 성분인 규산. 됐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되겠고요. 화산가스가 더 많은 건요, 점성이 큰 B가 되겠네. 자, 다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A, 세인트헬렌스 화산과 하와이의 킬라우야 화산. 딱 보더라도요, 얘는 뭐냐? 우와, 어마무시하게 폭발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고요. 얘는 뭐니? 줄줄줄 흘러내 뭐다? 분출량이 되겠네. 자, 화산가스 대부분은 뭐다? 이산화탄소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대부분은 뭐라 그랬니? 수증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그마의 점성은 당연히 A가 크겠지. 폭발량이니까. 다음에 쇠설물의 양도요. 폭발량인 A가 클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화산체 경사도 점성이 큰 A가 클 수밖에 없겠네. 어렵지 않네요. 저 낼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특징교재 48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자, 지진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라고 뭔지는 알 거예요. 이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뭐다? 지하 공동이 뭐해서 붕괴되어서도 가능하겠다. 자, 지하 공동의 붕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땅 아래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동굴이 있다라면, 동굴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라면 여기서 뭐 발생하겠니?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지? 이걸 뭐라고 하자? 지하 공동의 붕괴라고 합니다. 자, 그치만 실제 지진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뭐 때문이다? 단층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층 활동. 단층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 그지? 정단층, 역단층. 정단층, 역단층, 변환단층까지. 단층 활동에 지진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서처럼 지구 내부에서 뭐다? 꽝 하는 진동이 발생했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자? 우리는 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의 원인이 되는 점. 또 게다가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원과 진앙. 또 게다가 여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라면, 그래요. 집을 그릴 땐 꼭 창문을 그리셔요. 심리 테스트 이런 거에서 집을 그리면 창문 안 그리면 문제가 있는 거래. 그래서 의식하고 막 그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는데, 진원에서부터 피해받는 데까지 거리, 여기에서부터요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자? 진원거리라고 하고요. 반면
진앙에서 집까지를 뭐라고 하자? 진앙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원거리, 진앙거리. 됐습니까? 진원거리, 진앙거리. 자, 또 지진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 그지? 뭐다? 지진은요, 천발 지진이라는 것과 신발 지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천발 지진, 신발 지진. 우리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바다 같은 경우 얕은 바다, 천해. 깊은 바다, 심해. 그래요.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은요, 진원 깊이가 얕아요, 깊어요. 이렇게 구분하겠고요. 실제 어떻게? 진원이 얼마? 100km 이내를 뭐라고 하자? 천발. 100km 이상을 뭐라고 해?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간혹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천발, 신발 말고 그 사이에 있는 중발 지진도 언급하기도 한다고. 진원 깊이에 따라서.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진에 의한 피해는 천발과 신발 중에 누가 크겠니? 꽝 하는 진동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곳과 먼 곳 누가 진동 크겠다? 가까운 게 피해가 클 테고요. 얘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천발, 신발 지진까지. 자, 또 아울러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대? 지진파. 지진에 의한 파동이 발생하는데요. 지진파에 뭐 있다? P파, Primary Wave, S파, Secondary Wave. 다음에 L파, 레스트 아닙니다. Long Wave 아니면 Love Wav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뭘 몰라도 돼. 그냥 레스트라고 합시다. 상관없어. Primary, Secondary, Last. 먼저, 두 번째, 마지막이란 뜻이야, 그지? 뭐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한 게 누구? 그래요. P파가 제일 빨라서 먼저 도달. L파가요, last. 제일 늦게 도달해서요, 늦다라는 얘기까지. 지진파 속도. 또 아울러 우리는 뭐다? P파를 뭐라고도 불러요? 종파라고도 부른다, 그지? 반면 S파는 뭐라 불러? 횡파라고 부르고요. L파는 뭐라고 부르니? 표면파라고 부르겠죠. 종파, 횡파, 표면파. 얘를 구분한 기준은 뭐였니? 종파라고 불리는 이유는 진동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사이 뭐하면? 나란하면 뭐다? 종파. 반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뭐하면요? 이렇게 수직이라면 뭐다? 횡파. 됐습니까? 종파와 횡파. P파, F파, L파. 또 게다가 우리는 뭐다? 이러한 파동들이 어떠한 상태의 매질을 지나갈 수 있냐? P파 같은 경우는 뭐니? 고체, 액체, 기체를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다라면 S파는 어떠니? S파 같은 경우는요, only 고체만 통과할 수 있었다, 그지?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뭘 밝혀냈다?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무슨 상태구나? 액체 상태야 라고까지도 유추해낼 수가 있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그지? 그러면 L파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통과하니? 그래요. 지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이 뭐다? L파가 되겠다. 또 각각의 파동이요, 모두 잘 알아봐야 되냐? 진폭은요, L파가 제일 크고요, S파가 작대. P파가 작대. 그래서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받는 피해의 대부분은 뭐 때문이다? L파 때문이랍니다. 그렇구나. 어렵지 않은 얘기들.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바로 뭐다? 지진의 세기. 지진이 얼마나 큰 놈이 발생했냐, 얼마나 강한 놈이 발생했냐라는 걸 우리 뭘로 따진다? 지진의 뭐 가지고요? 규모라는 값과 또 뭐다? 진도라는 값으로 따지게 되겠다. 규모와 진도. 자, 규모는 뭐고 진도는 뭐니? 진도는요, 진동한 정도. 다시 말해, 지진에 의해 뭐다? 피해받은 정도를 뭐라고 하자? 진도라고 합니다.
책상, 건물이 얼마나 진동하냐라고 나타낸 걸 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진도라는 놈은 어떻다는 얘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천발진인 신발이 누가 피가 크다고요? 천발진이 크다 그랬지. 다시 말해 뭐다? 진앙거리가 또는 진원거리가 멀수록 진도는 어떻게 해요? 작을 수밖에 없겠다. 뻔한 얘기다 그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다? 요 규모에 관한 얘기들이 의외로 많이들 낚이십니다.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지진이 꽝 발생했을 때 총 발생한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하자? 규모라고 얘기를 한다고. 규모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뭡니까? 거리와 무관하게 같은 지진이라면 어떻게 해요? 규모가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얘기.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요. 꽝하는 뭐가 일어났다? 진동이 발생한 진원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중에서 A랑 B를 비교할 때 진도는 누가 크니? A랑 B 중에 당연히 A가 크겠지, 그지? 그치만 규모는 누가 크니? 두 개가 같은 거라고요. 왜? 같은 진동에게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전 얘가 물론 B가 크고 작겠지만 같은 얘에 발생한 총 에너지량은 어떻게? 예전 똑같은 거란 얘기라고. 정리되겠습니까? 정리될까요? 자, 이어서 우리는 뭐다? 교재 몇 쪽이냐?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진의 기록, 지진파 확인하고 내봅시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자. 제일 먼저 여기 뭐가 도달했니? P파가 도달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난 다음에 뭐다? S파. 그 다음에 L파가 도달한 거야.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당연히 누가 빨라? P파. 다음 S파, L파가 될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쓰셔야 될 건요. 뭐에 관한 얘기? PSC에 관한 얘기. PSC에 관한 얘기. PSC. 자, PSC라는 게 뭡니까? P파가 도달한 다음에 S파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P파가 빠르고요. S파가 느리다라면 뛰는 놈, 거는 놈이라고 칩시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에는 뛰는 놈 먼저 도달, 거는 놈 느리게 도달인데 그 시간 차이가 작겠지만 아주 멀리까지 간다라면 뛰는 놈, 걷는 놈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차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아니나 다를까? 보자. P파, S파 나타나는 그래프를 뭐라고 하자? 주시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보자. 지난 거리가 0일 때는 차이가 없겠다. 가까운 거리일 때는 어떠니? 요만큼이 차이가 나고요. 좀 멀어졌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 멀었더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란 얘기야. 결국은 뭐다? 지난 거리가 멀수록 P파 도달, S파 도달까지 걸린 시간 차이는 늘어날 거야. PSC는요, 아주 중요. 지난 거리가 멀수록 PSC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문제가 나올 때 봐봐요. 이렇게 진원이 발생하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치자라면 그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PSC는 A랑 B랑 누가 크니?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근데도 재미난 거는 봐봐. A랑 B랑 진도는 누가 클까요? 누가 커? A가 일반적으로 큰데요. 항상 A가 크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고. 왜? 얘는요. 때로는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지난 거리를 확인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뭐다? 진도가 아니라 PSC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 왜 그런지는요. 조금 이따 여러분 풀게 될 49페이지 아래 기출문제 변형을 풀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49페이지 기출문제 변형으로 다시 볼게요. 자, 49페이지 아래에 있는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자, ABC 관측 위치가 결국 위도와 경도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A는 어떠니? 위도가 37.5도에 경도가 얼마? 128.5도가 될 텐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점이 A일 수밖에 없겠네. 똑같은 내용을 따지자면요. 34.5에 126.5도라면
얘가 뭐가 되겠다? B가 되겠고요. 남아있는 얘가 C일 수밖에 없겠네. 됐습니까? 근데 여기가 뭐래니? 별, 진앙이 되겠다. 자, 그러면 가나다가 결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 진앙에서부터요. 뭐다? 얘들아 봐봐요. 진앙거리를 따질 때는 뭐 따지라고요? 진도보다는 PSC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볼게. 자, 얘가 뭡니까? P파, S파. 얘는 P파, S파. 얘는 P파, S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얘가 가장 먼 뭐에 해당해? B에 해당하겠고요. 얘가 가장 가까운 A라면 얘가 중간 C가 되겠네. 그래서 A가 뭐다? 가가 되겠고요. B가 뭐예요? 다. C가 나일 수밖에 없겠네. 자, 진앙거리는 관측소 어디 가요? B가 가장 멀다. 다음. 최대 진폭이 가장 작은 곳인 진폭은 뭘로 따지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작은 곳은요, 나가 될 테니까 관측소 C가 되겠네. 자, 근데 재미난 건 볼게요. 자, 봐봐라. 진앙이 여기인데 A, B, C 중에서 누가? A가 제일 진폭이 크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 누가 커야 돼? C가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C가 멀리 있는 B보다 진폭이 더 작게 나타난다고. 그래 안 그래? 왜 그럴까요? 라는 얘기야. 지금 아니나 다를까 얘는요. 진도가 1 정도라면 얘는 얼마니? 2 정도지, 그지? 왜 더 먼데 진도가 더 크니? 라는 얘기라고. 뭐 때문이다? 바로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얘기 때문이란 얘기야. 자, B지역의 지반이 땅의 기반이 되는 게 C지역보다 어떻게? 강해요,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약한 진동에 의해서도요, 더 많이 진동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봐봐. 다시 한번. 아까 안 지우고 둔 이유가요. 진앙거리를 판단한 것보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가까운 게 진도가 크고 먼 게 작긴 합니다만은 이처럼 집안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다는 얘기라고. 따라서 우리는 뭐다? 진앙거리는요. 진도보다는 PSC로 따지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죠? 마지막. 규모가 가장 큰 건 어디니? 당연히 A가 제일 많이 흔들렸으니까 규모가 A가 제일 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뭐니 낚인 친구들 있지, 그지? 뭐래요? 규모는 뭐냐? 총 에너지 발생량으로서 같은 지진이라면 전부 다가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낚이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와 세기, 규모와 진도에 관한 얘기 조심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됐나요? 자, 또 아울러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자.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요. 교재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지진에 의해 일어나는 해일. 지진에 의해 일어나는 해일. 해일이 뭐니? 기본적으로 해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 뭐 얘기하는 거야? 바다가 육지를 덮치는 현상을 뭐라고 해? 해일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해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폭풍해일과 지진에 의해 일어나는 지진의 일로 나뉜다고. 그래서 폭풍의 일은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름의 태풍에 의해. 지진의 일은요, 지진에 의해. 자, 그래. 실제 지진의 일, 얘를 뭐라고도 부르니? 쓰나미라고도 불러. 왜 쓰나미라 불러? 일본말로, 그지?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할 거 없습니다. 왜? 실제 환태평양 지진대. 태평양 둘레에 많은 판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늘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태평양은 어떻게? 환태평양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바닷물이 이렇게 일렁이거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도 결국은 동해안이 있지만 태평양과 붙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를 누가 막아줘? 이 지진의 일에, 태평양에 일어나는 지진의 일에 대부분을 누가? 일본이라는 호상열도가 방파제 역할로 다 막아준다고. 그래서 일본이요, 워낙에 지진의 피해가 잦기 때문에 쓰나미, 일본어로 이름 붙인 거라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쓰나미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해일은요, 대부분 뭐다?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이라는 얘기.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건 요 정도만 좀 알아두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원래는 바다가 이렇게 잔잔했는 건데 뭐다? 지진에 의해 여기 땅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는 진동이 발생했다면, 단축이 발생했다라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덜컥하고 주저앉겠지. 그럼으로 인해서 뭐다? 이렇게 크게 파도가 발생하게 될 텐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볼게. 요렇게 나타나다가요. 요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나타난대. 그림을 잘 신경 써서 봅시다. 자, 이쪽으로 다가올수록 수심이 어떻게 되는 거니? 얕아지는 거야. 자, 물리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물결파라는 파동은 수심이 깊을수록 속도가 빠르대. 그러면 다가올수록 수심이 얕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나타난다? 물리! 파동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대단하지, 물리. 따라서 얕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느려져서 여기 나오는 파도라는 파동이 일종의 물결파가 되는 건데 수심이 얕을수록 어떻게? 해안가로 접근할수록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져. 자, 이건 뭐 물리자는 줘버리고요. 우리 뭘 기억하자?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된다? 파도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간격이 좁아들게끔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아울러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요. 뭐가요? 파도의 높이, 파고가 어떻게 됐니? 높아졌다는 얘기.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진의 일은 해안가로 접근할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대신 파도의 높이가 높아져 어떻게 돼? 피해가 더 커지는 거야. 정도는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뭐에 관한 얘기? 지진, 해일에 관한 얘기. 됐습니까? 자, 이로써 우리는 뭐다? 화산과 지진. 내용 끝! 자, 이로써 우리는 캡틴 교재 50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 판의 경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50페이지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다. 그지? 뭔 그림?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고요. 세계 지도상에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쭉 이어놔. 그랬더니 뭐가 나와? 하나의 띠가 나타나지, 그지? 이 띠를 뭐라고 하자? 지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쭉 이어놔 뭐라고 합니까? 화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울러 조산대라는 것도 있죠? 조산대가 뭐니? 만들조 외산,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을 뭐라고 하자? 조산대. 자, 조산대가 뭐라고요? 그래요.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곳을 뭐라고 하자? 조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습곡산맥 만들어지는 운동. 자, 그러고 봤더니 어떠니?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지진대와 화산대와 조산대가 어때? 대체로 일치하는 꼴이야. 돼요, 안 돼요?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진, 화산, 조산운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지각변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곳 뭐라고 부릅니까? 통틀어서요. 변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곳 변동대. 그러면 변동대 반대말은 뭐니?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지형.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순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지형. 순상지.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 합쳐서 변동대. 그리고 순상지까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변동대라는 게 뭐랑 일치하는 거니? 판구조론에 있어 판의 경계와 일치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래 볼게요.
판이라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에 관한 얘기? 지구의 침상 구조에 관한 얘기부터. 앞서 우리 직권 설명할 때 이미 다 얘기했었다, 그지? 지구를 이렇게 뭐다? 수박 모양으로 자른다라면 내핵, 외핵, 멘틀과 지각으로 구분됐었죠. 게다가 내핵, 외핵 이렇게 나누고 멘틀, 지각 나눈다라면 뭐다? 얘는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원소, 얘는 뭐요? 규소와 산소, 규산염을 해줬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지각과 아래에 있는 뭐까지? 멘틀까지. 지각과 멘틀. 자, 근데 멘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어떻더라? 멘틀 상부에 단단한 부분과 멘틀 하부에 뭐 있는 유동성 있는 부분은 아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멘틀 상부는 어떻다? 단단. 그렇지만 멘틀 하부는 뭐니?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멘틀 같은 경우도 고체고요. 지각도 고체이지만 하부는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했었다, 그지? 그래서 바로 여기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서 뭐 일어난다고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자? 연약권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까지. 됐나요? 자, 또 지각 같은 경우는 뭐랬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뭐요? 대륙 지각이 있다라면 바다 아래도 땅이 있어요. 뭐니? 해양 지각이 있다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그래서 우리는 보자.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과 지각을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 단단한 돌덩이 같네.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 판은 뭐예요? 도대체 뭐가 판이야? 여기 나와 있는 암석권을 뭐라고 하자? 판이라고 얘기를 하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친구들 많이 몰라. 판이라는 게 뭐다?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을 합쳐서. 정리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지각 중에서도요,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 대륙판이라고 불렀었고요. 또 해양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걸 합쳐가지고요. 뭐라고 불렀니? 해양판이라고 불렀어요. 라고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또 앞서 얘기할 때 뭔 얘기했냐? 대륙판, 해양판, 밀도는 누가 컸니? 홈런 중에서 그랬잖아. 누가 밀도가 커요? 얘가 밀도가 더 큰 거였다. 기억납니까? 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해양판은 무슨 함질? 현무암질. 교재빈가 채우세요. 해양판이 뭐라고요? 현무암질. 대륙판은 무슨 함질? 화강암질. 얘기했잖아. 얘가 현무암질이면요, 색깔이 어떻다? 어두워. 대륙판은요, 화강암질 색깔이 어떻다고요? 밝다고요. 밝아, 어두워. 뭐 때문에 이러는데?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가 많다라면 어두워. 적으면요, 밝다라고요. 또 앞서 용암에서 얘기할 때는 뭐 얘기했었냐? 규산, SiO2가 많을수록 밝아요. 왜? SiO2는 비금속이니까. 되도록이면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됐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결과 얘가 밀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요. 금속 원소가 많기 때문에. 또 아울러 우리는 뭐다? 두께 같은 경우는 누가 두껍니? 두께는 대륙판이 한번 누가 두꺼워요? 대륙판이 더 두껍게 나타난다고.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수조에 물을 담아둔다라면, 그지? 수조에 물을 담아둔다라면 해양판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도막을 떼운다고 할게. 수조에 물 담아두고 나무도막을 떼우는데 나무도막을 이렇게 얇게 떼어놨대. 이렇게 두꺼운 나무도막이 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 아래는 보이지가 않아. 나무도막이 떠 있는 것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얇게 튀어나와 있는 파란 나무도막은 물속으로 얼마나 잠겨 있겠니? 이렇게 크게 잠겨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얘가 어떻게 솟아올라 있는 만큼 떠 있다는 얘기라고. 가라앉았다는 얘기라고. 얘도 그러면 이렇게 위로 많이 튀어나온 놈이요? 얘는 이렇게 떠 있겠냐? 아니.
튀어나와 있는 만큼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자,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뭐란 얘기니? 해양지각, 대륙지각이지, 그지? 그렇다면 얘가 어떻더라? 아래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얘가 많이 솟아올라 있다는 얘기는 아래도 어떻다요?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대륙판이 두껍고요. 해양판이 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됐습니까? 지금 정리한 게 뭐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변동대라고 하는 건데 이 변동대가 뭐예요? 판의 경계더라. 그럼 도대체 판이란 게 뭔데? 지각과 상부 멘틀 단단한 부분을 합쳐서 뭐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고요?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는 또 이제 뭐에 관한 얘기를 또 알아볼 거냐면요. 그래. 판구조론이 나오기까지 예전부터 이러한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뭐다? 인류에게 큰 위험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지각 변동이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 처음 나온 게 누구였다? 대륙 이동설. 누가 제안했나요? 베게너라는 학자가 제안하게 되었다. 베게너. 실제 베게너는 뭐한 사람이에요? 기상학자야. 기상학자. 날씨관시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유럽에 발간되던 과학 잡지에 뭐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딱 맞물린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맞물린다면 원래 붙어있던 게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의문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베게너가 이 당시에 대륙 이동을 제안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자,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를 약 100여 가지를 제시했대. 100여 가지 제시했는데 뭐 그 중에 유명한 게 뭐 있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해안선 일치. 떨어진 대륙임에도 불구하고요. 해안선이 일치하고요. 또 떨어진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지질 구조가 어떻더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더라. 지질 구조가 연속적. 또 떨어진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헤엄치거나 날아갈 수 없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생물 화석이 동일한 놈이 발견되더라. 또 어떤 것까지요? 빙하의 이동 흔적까지도 갖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뭐다? 대륙 이동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다. 게다가 우리는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제안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뭐다? 붙어있던 초대륙 판게아라는 용어까지 사용했다고요. 판게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베게너가 이러한 증거들을 100여 가지 제시하면서 원래 땅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제안했지만 먹혔어, 안 먹혔어? 안 먹혔다고. 왜? 그래, 너 증거까지 좋단 말이야. 근데 땅이 왜 움직였냐? 라고 했을 때 베게너가 답변할 자료가 없었거든. 그러다가 묻히는가 싶었던데 누가 등장했니? 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뭘 제안하게 되었다? 그래, 베게너 네 말 맞아. 대륙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멘틀이 뭐하기 때문이야? 대류하기 때문인 거야? 라고 제안하게 된 거야. 멘틀 대류설까지. 멘틀 대류설.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 누가요? 헤스라는 사람이 뭘 제안하게 되었니? 해저 확장설을 제안하게 된 거야. 자, 해저 확장설이라는 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왜 재밌냐 보자.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이 뭐냐면 잘 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 아래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불룩한 지형이 있더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불룩해요? 바다 아래 뭐가 있다? 고개가 있다. 미시령, 주풍령, 대관령, 할대령자. 바다의 언덕.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해령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더라?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얼랄라 1번, 2번, 3번, 4번 지역이라고 하고요. 차례대로 A, B, C, D 지역이라고 했을 때
4, 3, 2, 1로 갈수록 나이가 많대. 어디에? 땅의 나이가. 또 A, B, C, D로 가서 나이가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더라는 거야. 또 게다가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뭐다? 떨어진 거리에 따른 지각의 나이를 봤더니 얼랄랄랄라 얘랑 얘랑 나이가 비슷하고요. 얘랑 얘랑도 나이가 비슷해. 얘랑 얘랑도. 얘랑 얘랑 나이가 비슷하고요. 얘랑 얘랑도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어떻더라? 해령을 중심으로 퇴적층 최하층의 지각의 나이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뭐다? 대칭형꼴로 나타나더라. 왜? 측정해보고 관측해보니 그렇다는 거야. 그건 꼭 이거 뭘 의미하는 거니? 그딴 얘기는 여기 가장 해령 중심에 있는 요 땅은 어떻다는 얘기니? 응애하고 갓 태어난 땅이란 얘기겠네. 그 결과 양쪽으로 어떻게요? 점점점 밀려나서 나이가 많아진 게 아니니? 오, 그렇다면 바다 아래 땅이요? 점점점 뭐하고 있어? 넓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해저 확장설. 결국은 얘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뭐에 관한 얘기야? 발산경계에 관한 얘기지, 그지?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대륙이 움직여? 왜? 멘틀이 대륙하기 때문에. 멘틀이 대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해저 확장설도 나타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뭐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요.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야. 판구조론이 뭐니? 지구는 여러 개의 판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판과 판이요. 멀어져 발산경계, 가까워져 수렴경계, 어긋나 보정경계. 이처럼 판의 경계에서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까지 정리가 됩니다. 정리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한 해저 확장설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발산형 경계 특징이 되겠다고요. 따라오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래요. 자, 화산, 지진,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고체 지구가 변할 수가 있겠구나. 또 아울러 다음 시간에 거의 고체 지구 변화의 메인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판의 경계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초석인 변동뒤, 순상뒤, 판이 뭐예요? 그리고 판구조론이 나오기까지의 배경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앞에 나왔던 화산세설물이나 지진 같은 조금의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신경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큐트 심성입니다.